요즘 의사분들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 정말 많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의사들에 대한 불신 그래서 만연한데 오늘은 노한교 대한의사협회장 그래서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떠세요? 최근에 의료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내연녀한테 수면 유도제도 주고 진료행위 할 수 없는 의사들한테 불법 병원에 면허도 빌려주고 마약으로 분류된 또 우울증 약도 본인들이 직접 드시기도 하고 의사협회장이신데 어떠세요? 이런 일들 보시면. 먼저 마약으로 분류된 우울증 약은 좀 그게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네. 마약류로 분류가 돼서 네. 일반적으로 쓰는 약인데 좀 오해가 있고 그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이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국민으로서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직업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동안 의사들이 이런 개인의 윤리 그리고 직업 윤리에 대해서 좀 무심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적인 시스템도 좀 마련이 덜 되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자정 노력, 윤리 강화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의료 수가 문제로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 수술 거부 논란도 좀 있었고 그래서 원성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포괄수가제 지난 6월 달에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것을 반대했다라고 이제 여전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때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의사들이 목소리 높여서 포괄수가제를 반대했던 것은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잘못 홍보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국민을 위해서 일반 국민은 포괄수가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설명하고 이제 국민의 입장을 대변을 하였는데 정부의 홍보 정책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밀렸습니다. 네. 인터넷 막 괴담도 돌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어요. 당시에. 예. 예. 그래서 여하튼 불만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의협 내부에서도 이제는 좀 의사분들도 자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목소리도 내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자정을 해야 한다, 자정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협회의 이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가 아주 굉장한 내부적 반발에 욕 많이 먹으셨어요. 의사분들한테. 네, 내부적 반발에 처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반발은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의정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외곽 도로에 축석고개라고 하는 고개가 지금은 이제 보수가 됐는데 네. 굉장히 사고가 많았어요. 중앙선 넘고 이쪽에선 벼랑으로 떨어지고 그 이유가 그 고개가 이렇게 휘어졌는데 한쪽에 올라가야 될 곳이 내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원심력에 의해서 차들이 벼랑으로 떨어지거나 중앙선을 넘거나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죠.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사실 알려진 것보다 의료사고가 많고 네. 또 의료사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최선의 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는 알지도 못하고 네. 최선의 진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최선의 진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원가 이하로 책정된 저수가고 네. 그러면 모든 병의원들이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거기에는 의사들만의 여러 가지 이제 편법과 불법 진료, 과잉 진료 얘기하면 의사들이 또 많이 반발을 합니다. 네. 하지만 네. 과잉 진료 실제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의사분들이 저수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박리담회를 하면서 일례로 하루에 200~300명 진료도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불성실 진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불성실 진료도 과잉 진료인 것이죠. 불성실 진료가 저희가 보통 2시간 대기 1분 진료 혹은 3분 진료 이런 문제점만 얘기하고 내가 속 시원히 물어보지 못한다, 제대로 진료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만 하지 네. 실제 이 불성실 진료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잘못된 문제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말 비극적인 일들을 이제는 공개하고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여기 들여다보고 이것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많은 의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것을 공개했을 때 이미 현장에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불신이 더 깊어지지는 않을런지 네. 혹은 또 괜한 이제 오해를 받아서 비난을 받지는 않을런지 그런 염려를 이제 많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반발이 있더라도 앞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예.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비윤리 의사 제재하시겠다는 건데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놓으신 겁니까, 기준을? 지금 이제 최근에 마취제에 의해서 환자를 죽음에 네. 이르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체 유기를 하니까 이제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의사가 살인을 하거나 그다음에 사체 유기를 했을 때는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이제 이번에 상정을 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에 강도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앞으로 또 강도를 저지르게 되면 이 사람은 또 괜찮으냐. 이렇게 지금 계속 법으로 면허를 제재하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으로는 이 윤리적인 문제를 다 결코 제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훨씬 더 비윤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의사의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와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직업윤리 그런 부분들이 법으로는 절대 다 담을 수가 없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면허를 관리하는 기구를 통해서 면허를 제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설 기구를 만드신다는 건가요? 공적 기구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설 기구보다는 공적 예. 기구가 되고 사실 뭐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 면허인 경우에는 의사협회 내부에 순수한 자율기구가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은 네. 신뢰성을 얻기가 힘들죠. 그렇죠. 의사에게 맡겨놓는데 과연 의사들이 알아서 다 잘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도 의사들이 대개 절반이고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법조인도 들어오고 또 시민단체 사람들도 들어오고 일반 뭐 교수들도 들어오고 해서 5대5 정도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 공적 기구를 통해서 네. 면허를 이제 제어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앞서 회장님께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자정 노력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네.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현실화되고 여러 가지 좀 합리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점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OECD 통계를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죄송합니다. OECD 나라들의 그 평균적인 그러니까 국민의 의료를 이용하는 것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입원을 거의 2배를 합니다. 그리고 외래 진료를 2배를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검사도 거의 2배를 합니다. CT, 네. MRI 뭐 1.5배, 2배 정도 검사 정말 많이 하죠. 그리고 수술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진료를 많이 하면 OECD 평균 의료 소모되는 비용보다 저희가 더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 58%밖에 안 돼요. 네. 0.6에도 이제 못 미치는 거죠. 그렇다면 수가가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요. 의료 수가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이런 과잉 진료를 통해서 더 많이 입원시키고 더 많이 진료하고 그리고 또 때로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를 하기도 하고 무리한 수술을 이제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 문제만큼은 적어도 이제 의사협회장이 나와서 또 수가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의사의 또 밥그릇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대변한다 하는데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료 수가라고 하는 것은 진료비로 받는 돈입니다. 네. 그 돈을 받아서 치료에 쓰고요. 그리고 의사의 급여도 가져가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원무 행정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눠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진료 수가가 적정하지 않을 때에는 환자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질 낮은 치료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다 적절한 대우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적절한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의사들이 이제 대다수 의사가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의사들의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이것이 이제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밥그릇 지키기 위한 목소리다라고 이제 많이 예. 폄하가 됐는데 이것은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잘 그러니까요.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보니까 의료계의 폐부 다 드러내겠다. 의료계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그런데 다 공론화해서 이거 해결해 보자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